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 7월 14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4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갑자기 좀 썰렁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하지만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 별다른 이상 없이 진행이 돼 왔었죠. 간밤에 장중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1.7% 정도까지, 그 정도면 초강세장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매우 씩씩하게, 매우 견조하게 진행이 됐고,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마감도 별탈 없는 강세로 이제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막판에 크게 밀리는 어찌됐든 불상사가 좀 생겼죠. 사실 뭐 그렇게 될 만한 특별한 경제와 관련된 그런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막판에 2.13%로 급락하면서 장중에 그 종합지수의 진폭이 무려 4% 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급락의 한가운데에는 최근에 최고의 인기주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의 대명사죠. 이 테슬라가 장중 한때 16%나, 사실 시가총액이 330조가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16%나 급등하고 있었던 그가 후반에 갑자기 밀면서 장중에 한때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됐다. 간신히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3%가 됐다는 건 어쨌든 장중에 그 종목의 주가의 진폭이, 변동폭이 무려 21%나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비교해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변동폭이라고 하는 건데요. 뭔가 큰 변수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러한 동반 매도하는 현상, 동반 패닉이라고 하죠.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이죠. 그 결론은 그렇게, 그 원인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실물 경제가 좋은 것은 아닌데, 지금 주가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금년에 무려 3배나 작년 연말에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상태에서 금년 들어서 코로나가 작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배나 또 더 올라가는 기염을 타오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도요타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까지 능가할 정도로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 그에 따른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이제 없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버블로는 현재 시장에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악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에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의 그러한 반응은, 그 모양새는 상당히 과격했다손 치더라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여태까지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악재로 그렇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 계속 꺼림칙하게 남아있는 이 버블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블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사실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버블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갖고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장의 핵심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될 때에는 역시 기술적 조정 이런 것에 너무 떠들리지 말고 계속 씩씩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현재 가령 삼성전자든 또 삼성바이오로스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잡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자신감도 그를 통해서 생성될 수가 있기에 그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주제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시장 상황 전반적인 맥을 짚기 위해서는 이슈들을 좀 봐야 되고요. 또 시장의 특징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코로나가 이게 참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7월 13일 날짜인가요? 확진자 수가 전 세계 2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미국 외에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까지만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그 우려가 계속 잦아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또 현재 미국의 화이자나 또는 독일의 바이오앤 테크놀로지 이 두 업체가 협력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빠르면 금년 내 백신도 두 가지입니다. 빠르면 금년 네, 약 1억 회 정도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죠. 또 어쨌든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국내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막 부각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차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신풍제와 부강약품, 녹십자, 이 백신 쪽이죠. SK케미칼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재료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그 부분은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장중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건데, 거품 논란 때문에 휩싸여서 그런 것이죠. 올 들어 3배나 상승을 했고요. 7월달, 반도체 지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약 2주 정도 되는 그 짧은 사이에 또 상승을 해서 38%나 상승했다는 거죠. 4분기 연속 흑자가 될 것 같다고 그래요. 흑자 원년에다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것이 전망이 되고 또 현재쯤 나스닥에서 S&P 500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해서 급등을 했던 건데 그 상태에서 급락을 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웃기는 것이 사실 출고량, 판매량만 따진다면 도요타의 한 25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기업 가치 측면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에도 거의 3배, 4배, 도요타가 훨씬 높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능가했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구태여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 같은 경우죠. 이 전기차가 다른 전기차, 사실 테슬라만 전기차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다른 것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일단 주행거리가 좀 길어요. 현재 1회 충전 시 480km가 기본입니다. 480km. 그리고 디자인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좋아요. 세 가지 특장점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480km가 된다는 것만큼은 탁월하긴 해요. 탁월하긴 하지만 다른 것, 뭐 디자인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도요타나 또는 현재 포드나 GM이나 또는 뭐 벤츠나 뭐 BMW나 이런 것보다 인지도가 더 높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디자인도 현재 난공불락의 엄청난 디자인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불확실하죠. 예, 또 주행거리 또한 현재는 1등이지만 이게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또 원통형 배터리를 바닥에 약 7,000개 정도 깔아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디어로 그렇게 기술력이 아닌 아이디어로 그런 주행거리를 만든 거거든요. 핵심 기술력은 경쟁력은 좀 따라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지금 당장 그 인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좋지만 향후 3년 후, 5년 후에 테슬라가 현재의 그러한 전기차 분야에서 계속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버블로는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 다만 우리나라 전기차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1.7%. 그동안 그 전 4월달, 5월달, 6월달에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20%대 굉장히 안 좋았던 건데 상당히 그 감소치를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플러스예요. 자동차도 플러스가 나왔어요. 특히 우리한테는 반도체가 중요한 거죠. 꾸준하게 반도체 부분은 그 수출과 관련돼서 작년 대비로 봤을 때 결코 나쁘지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수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WTI 가격이 마이너스 1점 크게 안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7원인데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이래요. 어제 약간 조정받고 오늘 다시 양봉 형태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폭이 약 6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향은 썩 좋은 방향은 아니죠. 그렇긴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 있을 정도로 현재 과격하고 어떤 뭐랄까 약간 이상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반등 정도다. 즉 원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외환시장에 약간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것인데 현재 아시아 등 주변 증시도 보면 일본 증시가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은 나름대로 어제 충격에서 벗어나서 다시 플러스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아침부터 좀 약간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바로 안정된 소지가 높다는 것을 나름대로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선물 쪽으로 봐야 된다. 이게 약간 단기적으로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다시 베이시스가 어제 간신히 플러스, 즉 콘텐고 상태에서 오늘 다시 마이너스를 백오데이션이라고 해요. 백오데이션 상태가 됐습니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수급상 약간 다르죠. 현재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합니다. 금융투자도 매도하고요. 연기금도 매도하는데 여기서 약간 구분을 해야 될 것은 현재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현재 500억 원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특기할 만합니다. 그전같이 시장에 어떤 위험이 돌출됐을 때, 또 그에 맞춰서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일 때는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 주도가 돼서 상당히 큰 규모로 매도를 해왔던 것이 금년 1월달부터 금년 6월달까지 외국인들의 매도했던 행태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행태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달라요.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관들은 그전처럼 매도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막대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는 계속 보여드리고 있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를 현재 1그래프로 현재 보여주는 그런 막대 그래프입니다. 어제도 약 580억 동 순매수했고요. 그전 지난주 목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목금요일 800억 넘게 순매수했고 오늘은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시장 전체가 약할 때 외국인들이 뭔가를 매도한다면 삼성전자부터 매도를 하는 게 마땅한데 지수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벌써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날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현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오늘이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카운터파트로 현재 연기금이 맞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이 그동안에 약간 삼성전자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이 매수해둔 게 있거든요.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물량의 일부가 연기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투자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역시 금융투자의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가 작지는 않으나 보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 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어차피 그들은 단타를 하는 주체들입니다. 증권사 쪽이죠. 따라서 수급상 좀 불리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구도가 전지의 장세가 아주 나쁜 것을 시사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기술적인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시장을 잠깐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개장처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순매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매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건데 오늘은 특히 코스닥은 현재 개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지수 방어적인 섹터, 식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CJ제일제당, 동원, FMB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제약주도 물론 이제 치료제와 관련돼서 SK케미칼은 백신 쪽이고요. 그리고 녹십자도 백신 쪽이죠. 그리고 동화약품이나 가장 인기주는 신풍제약인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현재 부강약품은 치료제와 관련돼서 현재 이들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 대상이 된 거죠. 어쨌든 이들 종목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는 일반적인 패턴일 때에는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의례적으로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뜨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품주고요. 대표적인 것이 제약 및 바이오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정도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지수 방어적 성격 관점으로 현재 일부 바이오주, 뭐 티움바이오, 뭐 아타바이오,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CJ는 원래 그랬었고요. 이런 종목, 셀리버리도 있네.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이 틈새로 좀 부각되는 것이다 하는 건데 다소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바이넥스 정도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특징 들어서 이 종목은 별도로 좀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바이오주나 또는 제약주가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이끌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틈새적으로 약간만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직까지도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시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살 때가 된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사도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리고 SK바이오팜 이제는 19만 원 이하가 됐네요.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두 종목을 1 플러스 1의 개념으로 적당히 믹싱을 해서 바이오주로 채워놓으면 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해 드린다는 것이죠. 자, 일단 특징주,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자, 테슬라 쇼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 테슬라가 장중에 주가의 진폭이 무려 20%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LG화학이 크게 밀리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밀리는 모습도 아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SKC나 또는 일진머티리얼스, 두산솔루스,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첨보, 대범 마그네틱, 커윈테크 이런 종목, 또 에코프로비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들 종목이 각각 한 2 내지 3% 정도 약간씩 차이 나게 약세를 보인다 하지만 테슬라가 장중 폭락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결론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들 종목은 테슬라와 좀 다르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그 실력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측면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차의 가장 핵심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분야는 무조건 2차 전지 분야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현재 그 2차 전지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전 세계에 상당한 최우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기다 동맹체제까지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들 종목 실적을 내는 그 베이스에 이미 올라선 상태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습니다. 그렇기에 테슬라와 비교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테슬라는 뭐 PR로 따지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 고작해 30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에서 50배 정도 올라가지만 그런 정도는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타당할 수 있는 가당한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에 비해서는
훨씬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적이다. 또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테슬라보다도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SKC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 영향으로 뭐 현재 같은 맥락일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 특별한 악재 없이 네이버도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 큰 폭은 아니죠. 일단 네이버부터 잠깐 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현재 보고 계신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네이버 일봉 차트인데요.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제가 현재 약간 경계의 목소리를 낸 바 있었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주가는 27만 원대, 이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는 이 부분, 21선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쪽 안쪽에 들어오는 그 중앙점에 들어오는 그런 수준 한 27만 원대, 그 정도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가는 게 좋겠죠. 6만 7천 원대. 그 정도면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정도로, 물론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추세적인 또 산업의 어떤 뭐 큰 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 관점이죠. 그렇다면 뭐 현재 그게 크게 관계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뭐 전기차 및 그리고 현재 언택트와 관련된 네이버를 잠깐 봤고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어제는 수소차가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은 원격 의료 관련주, 일종의 테마를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실력과 또 실적을 겸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그 자체는 테마주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잠깐만 보도록 하죠. 가령 비트 컴퓨터 그런 케이스고요. 또 유비케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요. 이왕 좀더 봤으니까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소차가 있죠. 수소차 세종공업이 많이 떠요. 그리고 일진다이오가 이 종목은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이 수소 탱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수소차에서는. 수소 탱크와 관련돼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일진다이오입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실적 대비로 현재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자, 뭐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 뉴비케어, 인성정보, 그리고 뭡니까? 뉴비케어, 인성정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런 종목만 이제 보시면, 비트컴퓨터.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은 뉴비케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테마 관점,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한 그런 상태다. 종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세, 주가가 현재 문제라는 것이죠. 일단 이제 그런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그 외에 언택트와 관련된 K푸드가 뜬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관심은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면이 뜬다고 하죠. 한국산 라면, 특히 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신라면 블랙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심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못지않게 어딥니까? CJ 제일제당의 비비고가 이렇게 그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대상은 조미료 쪽이잖아요. 청정원, 옛날 미원이죠. 청정원, 미원, 이런 브랜드로 조미료 쪽으로 또 두각을 나타낸 K 조미료? 케미 조미료라고 할 정도로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CJ 제일제당을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까지 특징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몇몇 특징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잠깐 보도록 하죠. 리동호흡, 테스나, 바이넥스인데요. 자, 리동호흡부터 보도록 하죠. 리동호흡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근데 상당히 뿌옇뿌옇,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리노공호흡입니다. 별반 빠지지 않고까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죠. 테스트 소켓 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은 테스트 소켓은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쪽에 테스트 소켓인데 이것은 장비가 아니라 부품, 소모성 부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국내 돋보여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준, 실적이 탄탄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꾸역꾸역 올라갈 소리가 대단히 크다 해서 계속 거론했던 종목이고요. 테스나가 떠요. 테스나는 OSAT라는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어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OSAT라고 하는 건 테스나 추세적 OSAT. OS는 O는 아웃소싱, OS는 아웃소싱을 뜻하는 것이고요. A는 어셈블리, 조립이라는 뜻이죠. 조립. T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조립이나 테스트를 아웃소싱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조류,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반도체 그러한 기류가 상당히 강하고 그런 것을 현재 계속 유도하고 진행하고 있는 주체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주변 다른 쪽 테스나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현재 패키징 이런 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주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업체는 TSMC가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셈블리나 그런 테스트가 외주되고 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팅 쪽에 테스나가 될 소리가 높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다소 현재 EUV 미세와 관련된 미세와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치이는 감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조금씩 힘을 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들 종목은 자연스럽게 부각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넷피스나 SAP 반도체나 또는 AD 테크놀로지나 DB 하이텍이나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물론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약간 비중을 높여서는 안 되겠지만 적정한 수준 이하라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 종목은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테스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넥스. 이 바이넥스가 또요. 바이넥스는 자막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이넥스는 미생물이나 그런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또 현재 그 CMO 업체라고 하죠. 그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어떤 셀트리온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 하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세계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스위스의 론자, 이거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종목들이 있고,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여기서 차트 하나 잠깐 보도록 하죠. 차트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위에 있는 검은 선이 바이넥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보여지죠. 근데 바이넥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요. 신한증권에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분석한 건데요.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 현재 CEO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한 예로 이런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 바이낸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은 제넥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넥신과 같이 협력해서 코로나 백신을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바로 그 재료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 CMO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약간 그것은 오버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밑에 지금 파란 그래프가 있죠. 파란 그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파란 그래프가 스위스의 론자의 그래프입니다. 3월 달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스위스 론자 이렇게 올라온다면 실제로도 전체 CMO와 관련된 위탁 대리 생산이죠. 바이오 의학 위탁 대리 생산이라고 하는 CMO의 개념이 점차 실제로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쪽 부분은 세계 1위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은 어떠한 펀더멘탈상의 어떤 하자 때문에 조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의 상장과 관련돼서 비중 조절과 연관돼 그렇게 조정을 받은 것이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적인 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결론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버블론과 관련 잠깐 언급하고 이제 끝낼까 합니다. 지금 사실은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고 치지만 생산 캐파 측면에서 본다면 테슬라는 도요타의 20분의 1 정도. 도요타는 연간 2천만 대 넘게 생산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불과 40만 대가 채 안 되거든요. 40만 대가 채 안 되는 정도 참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영업이익 규모도 비교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데 그 테슬라가 어디입니까? 도요타를 능가하고 이제는 삼성전자까지 능가했다 하는 정도. 이것이 그렇고요. 또 삼성전자 전체 어떤 그 매출이나 또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10분의 1 이하 수준인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GPU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픽카드, 컴퓨터 그래픽카드 업체입니다. 그래픽카드 이 업체가 시총이 30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삼성전자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다 하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고요. 또 우리 시장 내에 아까 얘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PER이 150배, 셀트리온도 80배나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실상은 그들 좀 그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2020년도 월드 전 세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4% 이렇게 전망되는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역설적으로 주가는 신고가 초강세장을 현재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로버트 실로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개념이 카페란 거는 물가를 감안한 PER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27배 내지 3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자산 가치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산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PER이 지금 300원 넘어갑니다. 미국이 말이죠. PBR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만 본다면 현재 상황은 버블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버블로는 사실 그 전부터 2013년도 그 당시 3차 양적 완화 그때 끝날 무렵입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퍼펙트 스톰을 주창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 연상된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버블이 연상된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왔던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7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 버블은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버블은 새삼스러운 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 버블론에 대한 반론이 충분히 이론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매우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자금을 통해 그것을 어디에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것에 따라 원금을 받는 데 따른 기간이 원금 회복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과거에는 1억을 투자하면 한 10년이면 그 원금이 다 회복이 됐거든요. 지금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너무 저성장이기 때문에 물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PER의 개념은 원금 회수 기간이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금 회복하는데 10년 걸리면 적정 PER은 10배 더 한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었던 건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원금 회복하는 까지 30년, 10년, 50년 영원히 회복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까지 너무 저성장입니다. 그렇다면 PER 개념도 바뀌어야죠. PER 개념 옛날 개념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ER, PBR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PER이 과거는 10배였지만 지금은 30배, 50배, 심지어 100배가 돼도 된다. 다만 그 업체가 근거에 있는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미국의 마가라는 종목들이 있죠. MH 그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화폐 유통 속도, 돈이 굴러가는 속도입니다. 돈이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 많이 따지잖아요. 그리고 통화 승수 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유동성, 시장의 본원 화폐가 아니라 발권으로 해서 만들어진 본원 화폐가 아니라 본원 통화가 아니라 M2 총유동성, 초동성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일정
M2가 필요한데 그것이 급격히 위축이 되면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죠. 이슈로 방치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진행될 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인 거죠. 돈을 푼다는 개념인데 돈을 푸는 것이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죠.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을 메꾸기 위해서 반영구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곳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라도 마찬가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M2 총유동성의 공백이 더 극단적으로 치달아지고 있다는 거죠. 돈을 안 쓰니까, 돈이 안 굴러가니까 M2는 당연히 그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야 특단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 현재 같은 방향으로 더 그 금리 인하를 더 확실하게 더 크게 하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착화되고 말이요. 영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쪽 측면에서 본다면 구경제, 신경제, 신경제의 3파 역할하는 주체는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거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대전환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거기다 언택 시대를 맞이해서 그 흐름이 가속화되고 또 확대되고 있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마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있지만 당장 미국의 마가와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있더라. 바이오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바이오는 말이죠. 바이오는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이렇게 보이는 쪽,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버블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가고요. 한국은 BBIG. 여기는 B는 바이오도 들어갑니다만 바이오는 조심해야 되고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리고 게임 7개 종목인데 일단 투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물론 삼성전자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아스트라제네카 등 뭡니까 1, 2위가 바이오 업체예요. 다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뭡니까 일본도 보니까 신규 성장 종목들이 막 부각되고 있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2위로까지 올라왔죠. 그런 건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인기주가 또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다 급락하는 것이 그들의 자체적인 문제일지언정 시장 전체의 버블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악재로 작동될 그럴 소지는 크지 않다. 거의 현재 시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국가 중앙은행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도 되는 그런 상태로 결론 질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체말로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좋은 종목들이어야 돼요. 시세 투기적인 종목 시세 그런 것은 탐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현재 갖고 계시다면 그 종목들을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당연히 그대로 보유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 짧게 하려고 했던 건데. 자, 이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할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아까 얘기했던 막 나온 종목들 있죠. 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